안녕하세요. 고창 로고필름의 김강서입니다. 오늘은 영상 입문자들, 특히나 웨딩 장르 쪽에 관심이 있으신 그 입문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진이든 영상이든 처음에 입문할 때는 장비를 어떤 걸 써야 되는지, 또 어떤 바디와 렌즈 외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장비들은 저한테 맞춰져 있는 그런 장비들이기 때문에 이 장비가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방향으로 가셔도 되니까 그냥 참고만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처음에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영상 지금 입문한 지 한 5년, 6년 정도 됐는데, 처음부터 저는 이제 소니 카메라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야 된다고 그냥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소니 거 카메라를 썼는데, 처음에 썼던 기종은 A7S2 모델이었어요. 상품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장비가 이렇게 많아지냐 아니면 적게 그냥 출발하냐, 아마 이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이렇게 많이 차려놓고 시작은 안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튜브에 웨딩 영상이라고 치면 3, 4분짜리 하이라이트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7, 8분짜리 좀 긴 하이라이트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보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작했다라는 거를 처음에 일단 알려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하이라이트를 위한 영상을 만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전체 스케치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점점 바디가 많아지게 됐는데, 지금 현재 저는 포캠 상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원캠부터 다 하긴 하는데 주력 상품이 포캠이라는 점, 그거 일단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사용 중인 카메라는 현재 소니 영상 바디로 이제 가장 좀 핫한 A7S3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로는 M3 한 대, 그 다음에 R4가 한 대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자 포지션마다 이제 배치가 되는데, S3 두 대는 정말로 제가 많이 쓰는 화각들, 메인 카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인 카메라죠. 세컨드도 S3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체 영상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그런 화각이나 앵글들이 서브 바디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맞추자 하는 의미로 S3가 지금 두 대 있습니다. 그리고 M3에는 대부분 이제 70200을 눌리고요. R4는 이제 버진노드 쪽, 이제 버진노드 시작점에 놓는데, R4 왜 M3와 R4의 포지션을 이렇게 나누느냐면은 제 기준인데, 나중에 이제 후보정을 할 때도 R4보다는 M3가 조금 더 제가 원하는 색감으로 좀 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쓰는 화면을 M3로 이제 배치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안 쓰는 화각들을 이제 R4에다 배치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저 입문자분들은 사실 M3 한 대만 있어도 충분한 그런 고퀄리티의 영상을 제작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M3 바디가 좋다는 걸 일단은 강조하고 싶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안 좋은 장비는 없습니다. 내가 그 장비에 맞춰서 이제 잘 쓰면 되니까요. 자, 우선은 저는 카메라 4대를 쓰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삼각대라든지 이제 그런 받침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장비들이 있는데, 저는 메인 카메라는 자, 이렇게 모노포드에 슬라이드를 얹혀서 사용 중이에요. 이거는 이제 영상을 스냅식으로 빠르게 저는 이제 촬영하는 거를 즐기기 때문에 기동성을 요하는 그런 장비로 갖추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마련하게 됐고, 나머지는 이렇게 사진용 삼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나중에 이제 가방 얘기를 오늘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가방에 맞춰서 사고 무게를 줄이기 위한 이제 방법으로 이렇게 사진용 삼각대를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쓰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 일단 메모리는 우선 바디가 4대다 보니까, 자, 이렇게 이것보다 더 많은데 최소 바디 곱하기 2 정도는 돼야 나중에 이제 한 건이 아니고 막 두 건이라도 이제 촬영할 기회가 있으면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돈 있을 때마다 조금씩 사놓으시는 것도 좋고, 배터리
배터리도 바디 곱하기 2.5가 돼요. 지금 현재 10개 정도 있으니까. 네, 일단 간단하게 어떤 장비들이 있는지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자, 녹음기는 현재 로데 와이어리스, 자 2채널짜리죠. 자, 하나의 송신기로 2개의 녹음기를 수음할 수 있는 거, 요게 2세트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자, 이제 로데 거 또 미니 마이크, 그리고 줌 F1 녹음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4K 상품을 나갈 때 자, 이런 자동 슬라이더까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우선 제 기준의 장비들을 이제 좀 세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까 카메라에 대한 얘기는 뭐 미리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 녹음기 관련해서 2채널짜리 2세트를 쓰는 이유, 그거는 신랑 신부 목소리랑 그리고 사회자랑 주례 선생님 또는 덕담자를 위한 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녹음기.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업체든 간에 이 목소리 관련된 그런 사운드 교통을 굉장히 이제 퀄리티 있게 녹음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왔어요. 저도 작년 초 아니면 2020년까지는 이렇게 녹음기 같은 거 안 쓰고 그냥 전체 이런 걸로 껴가지고 이제 전체 사운드만 그냥 녹음시켜갖고 편집을 했었는데, 그렇게 안 하면 뒤지기 때문에 녹음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로데를 쓰는 이유가 이제 딱 한 가지 있는데, 일단 뭐 장점을 몇 가지 꼽자면 사용하기 편하고, 그 다음에 크기가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마이크랑 결합을 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자체 백업 기능. 자체 백업 기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녹음시키는 거는 하나짜리예요. 단채널짜리인데 얘는 그 기능이 없어요. 대신에 2채널짜리가 나오면서 로데에서 그 백업 기능을 넣어줬는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좋습니다. 우리 행여나 입문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런 현장 갔을 때 뭐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한 번씩. 네, 뭐 일일이 다 열거는 못 하겠는데, 실수로 송신기를 안 켰다 그러면은 녹음이 안 되잖아요. 갖고 가나 마나가 되는 상황이죠. 제가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이거 처음 쓸 때.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이중 백업 기능도 있는지 몰랐고, 정말로 그냥 순수하게 기능하다 보고 샀었던 터라서 그게 한 번씩 실수를 했는데, 이중 백업 기능, 요 자체 백업 기능을 알고 난 상태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뭐 이렇다 할 실수는 없었어요. 근데 실수할 수가 없죠. 얘 자체로 녹음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로데 거 2채널 마이크 굉장히 강추하고요. 자, 이 깨알 같은 액세서리, 요거는 이제 아는 동생을 통해서 이제 링크를 받아가지고 서로 조합해서 만든 건데, 마이크에다가 이제 우리가 녹음기를 결착시킬 때 저는 처음에 고무줄도 써봤고 종이 테이프도 썼어요. 최근까지 종이 테이프를 썼는데,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을까 하고 아는 동생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까지 만들게 된 거죠. 자, 여기다가 자, 요 마이크를 껴주기만 하면 돼요. 자, 지금 방향이 좀 잘못됐는데 이렇게 껴주고 마이크에다가 이렇게 쏙 껴주기만 하면 됩니다. 우선 현장 가서 뭘 하길래 이렇게 시간을 얼마나 아끼려고 지금 이렇게까지 만들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혼자서 촬영을 나갔다, 뭐 바깥에서 촬영하고 하는 거는 뭐 준비 과정이 1시간이 걸리든 하루 종일 걸리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대신에 예식 현장에서는 1분 1초가 정말 아까운 진짜 그런 상황이에요. 뭐 원캠이든 투캠이든 포캠이든 혼자서 세팅하고 녹음기까지 설치를 해야 된다면 그 시간 자체가 10분 이상 걸릴 때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매번 비어있는 홀이 없거든요. 첫 예식이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예식 시간 20분 전에 장비를 그 본식장에다가 다 옮겨놓고 세팅을 진행해요. 20분 전부터. 왜 이렇게까지 준비하냐면 그냥 현장 내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마이크 테이프 칭칭 감거나 고무줄 감는 시간에 이제 다른 걸 보면은 저한테 뭐 본인 촬영자한테 더 이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다니시는 거 추천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핀 마이크도 같이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라발리에 핀 마이크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아마 개당 8, 9만 원 정도 하는데 성능이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지금 이것도 라발리에 마이크입니다. 네, 이 정도 설명하고요. 그리고 깨알 같은 액세서리인데, 이거는 소형 조명이에요. 자, 이거를 뭐 신랑 신부 얼굴에다 비추는 정도로 산 건 아니고요. 반지컷이라고 하는데, 그 부케하고 청첩장이랑 반지 이렇게 한 세트로 묶어가지고 저희가 예쁜 장소에 비치를 해서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장소에 따라서 빛이 있고 없고 차이가 좀 있잖아요. 정말 여기는 예쁜데 빛이 없다, 이제 그런 데서 얘를 사용을 합니다. 한 번씩. 생각보다 광질도 괜찮고, 그리고 일단은 충전 한번 해놓으면 굉장히 오래 쓰기 때문에 그냥 입고 갖고 다니셔도 돼요. 네, 갖고 다니시면서 충전 언제 하지? 이런 걱정 없이 그냥 갖고 다니면 합니다. 요 지금 이제 전동 슬라이드가 있는데, IFTJ에서 나온 샤크 나노 슬라이드예요. 이거는 이제 입문자들한테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포캠을 주력 상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소개는 해드릴게요. 자, 얘는 이제 제가 굳이 손을 안 대도 자동으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자동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슬라이더 장치입니다. 자, 이 상품 말고도 저는 다른 전동 슬라이더도 있었는데, 걔는 이제 몸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최소한의 몸집으로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얘를 이제 선택을 했어요. 포캠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자 단점이 카메라가 많아서 여러 각도의 그런 화면들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메인 카메라 말고, 자, 요 메인 카메라 말고 나머지 픽스 해놓은 3개의 카메라는 그냥 정말 세워놓은 카메라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전동 슬라이드에 거치를 해놓으면은 자동으로 계속 움직여주기 때문에 혼자서 촬영을 했지만 둘이서 촬영한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제 거 상품의 기준으로 장비를 얘기를 했는데, 입문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빼볼게요. 얘 없어도 되고 사실. 그리고 자, 배터리는 3개 내지 4개 정도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카메라는 이제 나는 총알이 있다, 준비돼 있다 그러면은 S3나 S3 이상급 그냥 사시면 되고, 서브 바디로 근데 난 진짜 돈이 있다 그러면은 S3 2대로 사셔도 됩니다. 네, 아주 좋아요. S3 2대면 좋아요. 10비트니까. 네. 그리고 그냥 나는 적은 돈으로 시작하고 싶으시면 A7 M3 바디 중고로 사셔가지고 일단 샘플 작업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 자, 입문자들 만약에 내가 120프레임이나 뭐 그렇게 좀 고용량의 촬영을 좀 한다 싶으면은 비싼 걸 써야겠지만, V60 내지 V90, 자, 이런 메모리 하나쯤 있으면 좋아요. 되게 오래 쓸 수 있고, 아니면은 서브바디들 같은 경우에는 24프레임을 촬영하거든요. 그래서 샌디스크 거 그냥 이게 뭐야 지금 익스트림 프로? 요거 지금 사용 중인데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SNQ 모드를 써야 된다, 이제 그런 상황이면은 무조건 이제 V60 이상 되는 것들, 이제 그런 거를 쓰셔야 된다고 일단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녹음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갖고 다니셔야 되는데, 원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요런 소니 거 스틱 마이크가 있거든요. 물론 로데 거 2채널짜리 녹음기를 사도 되는데, 얘는 가격이 솔직히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차라리 스틱 마이크 2개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뭐 장비는 정해진 게 없어요. 나한테 맞추면 되거든요. 자, 투캠을 쓰는 입문자들 같은 경우에는 로데 거 2채널짜리 한 세트하고, 그 다음에 스틱 마이크 이런 거 2개 정도 있으면은 다 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원캠이다 싶으면은 굳이 녹음을 안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그냥 하이라이트만 만들면 된다 라고 가정했을 때는 녹음기가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녹음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스케치 영상이 어느 정도 나는 있어야 된다 싶을 때 그때 쓰셔야 돼요. 바디랑 렌즈 값도 일단 만만치 않은데 이런 녹음기 같은 데다가 돈을 쓰기 시작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저는 지금 물론 팔긴 했지만 200만 원 가까이 지금 썼던 것 같아요. 돈을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네, 진짜 중복 투자 많으니까 이런 거는 정말로 상품 구성이 제대로 됐을 때 그때 이제 사용하기를 권해드리고요. 삼각대랑 뭐 모노포드 아니면 또는 짐벌들을 많이 쓰실 건데 저는 짐벌은 안 써요. 웨딩 때는 제 성향하고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제 바깥에서 무언가 촬영할 때는 쓰긴 씁니다. 근데 실내 촬영에는 핸드헬드나 아니면은 이렇게 모노포드 위에 슬라이드를 얹혀서 쓰고 있고요. 자, 이 메인 장비 이거는 본인이 정해야 돼요. 삼각대 위에 슬라이드를 얹혀서 갖고 다니셔도 되고 아니면은 모노포드 위에다가 그냥 카메라를 얹혀서 쓰셔도 되는데 그 외에 짐벌이라든지 이런 슬라이드는 어느 정도 좀 연습이 필요하니까 평상시에 집에 계실 때나 뭐 바깥에다가 취미로 영상 촬영하실 때 그럴 때 연습을 충분히 하시는 상태에서 장비 사용을 권해드릴게요. 뭐 간단하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장비들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자, 입문자들을 위한 영상 입문자로서 필요한 장비들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우선은 중요한 거는 카메라 한 대가 됐든 두 대가 됐건 촬영해보고 편집까지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편집을 내가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품 구성도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촬영법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편집을 통해서 많이 숙지가 되기 때문에 일단 뭐 한 건이든 두 건이든 10건이든 부지런히 편집해 가지고 나만의 상품 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장비는 장비일 뿐 장인은 장비를 가리지 않는다. 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끝없는 장비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대본 없이 뭐 바로 즉흥적으로 좀 준비해가지고 오늘도 날 것으로 좀 많이 준비했는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시간 될 때 충실히 답변을 해드리고요. 혹시라도 나는 입문자가 아니고 나는 지금 웨딩 현업에서 지금 뛰고 있는 사람인데 뭐 제가 좀 뭐 잘못된 정보를 드리는 것 같다 싶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네. 자,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처음에 이제 입문할 때는 샘플 촬영 한답시고 이제 공짜 촬영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공짜 촬영이라고 한들 이제 책임감을 갖고 촬영에 임해야 이제 제대로 된 영상이 나오지 안 그러면 뭐 에이 공짜 촬영인데 이러면서 정말 대충대충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이제 웨딩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평생 한 번 있는 추억이고 하니까 그 추억을 내가 만들어준다 생각하고 정말 책임감 있게 납품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입문자가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지루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뭐 웨딩 노하우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또 입문자들을 위한 투캠은 어떻게 촬영하는지 아니면은 또 포캠은 제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웨딩 촬영 시의 운영법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웨딩 운영법을 간단하게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